그래서 다음처럼 한 집합의 모든 원소가 다른 집합에 포함됐을 때 A는 B의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포함해요. 혹은 B는 집합 A를 포함합니다. 뭐 간단한 예는 이런 거겠죠. 집합 A가 1, 2, 4예요. 4의 약수죠. 집합 B는 1, 2, 4, 8. 8의 약수예요. 그럼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집합 A의 어떤 원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다른 집합 B에 포함됐을 때 이럴 때를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된다. 혹은 부분집합이다 라는 말하는데 영어의 컨테인에 줄여서 이게 진짜 이렇게 늘렸어요. 포함된다. A가 B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써요. 근데 포함된다 말하다 보면 이제 원소가 집합에 포함될 때는 이제 삼지창을 썼었죠. 원소가 집합에 포함됩니다. 얘는 삼지창, 얘는 이지창. 삼지창일 때는 왼쪽이 원소여야 됩니다. 오른쪽이 집합이어야 되고. 이지창을 쓸 때는 둘 다 집합이어야 돼요. 그래야 표기가 성립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런 모양인 거죠. 집합 A와 집합 B가 이렇게 별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그림보다는 이 그림이 좀 더 효율적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가 B에 완전히 포함되는 이런 느낌. 근데 만약 이런 상황이죠. 1, 2, 3, 4, 5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럼 집합 A의 어떤 원소는 집합 B에 포함되어 있지만 나머지 원소는 집합 B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이럴 때는 A가 집합 B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라는 교로 이렇게 짝대기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부분집합의 성질을 보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당연하죠.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며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다. 혹은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뭐 그렇잖아요. 집합 A가 있고 1, 2, 3 집합 B가 있고 1, 2, 3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럼 A는 B에 포함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두고 따지니까 집합 B도 집합 A에 포함됐다고 말할 수 있죠. 집합 B의 모든 원소가 집합 A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랬을 때 A도 B에 포함되고 B도 A에 포함되는 이런 관계는 A, B가 서로 같다라고 표현하고 그림을 그릴 때는 보통 이렇게 그려요. A, B는 같은 집합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이다 라고 기억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밑에 말했던 이게요. 서로 같은 집합. A와 B는 같으면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된다. 밑에는 진부분집합. 진부분집합은 부분집합 중에 좀 더 독특하게 구분해서 쓸 때 쓰는 건데 집합 A가 1, 2, 3, 3개의 원소를 가졌다 칩시다. 근데 내가 이런 집합 X를 만들려고 해요. 집합 X는 집합 A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일 때 집합 X가 될 수 있는 종류를 구하시오. 그러면 집합 X에는 모든 원소가 집합 A 안에 있으면 되겠죠? 그럼 1, 2, 3의 원소를 번갈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원소를 취하게 되면 집합 A의 부분집합이 될 겁니다. 그럼 집합 X가 될 수 있는 종류는 일단 무조건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그 다음 원소 한 개짜리, 1을 가지고 있는 집합, 2를 가지고 있는 집합, 3이라는 원소 하나를 가지고 있는 집합은 이 집합들은 당연히 여기 있는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일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것, 1, 2 가지고 있을 때, 1, 3 가지고 있을 때, 2, 3 가지고 있을 때 1, 2와 1은 같은 집합이다. 집합은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가 다 가지고 있을 때 1, 2, 3이라는 이런 원소를 가지면 이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은 집합 A 안에 다 있는 원소이기 때문에 이 집합은 집합 A의 부분집합이라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갖는다. 그럼 총 A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은 몇 개냐면 8개죠.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좀 또 설명해야 되니까. 8개입니다. 근데 그 8개 중에 선생님 근데 약간 이 마지막에 있는 1, 2, 3은 자기 자신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부분이라는 단어를 좀 쓰기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어낸 게 진부분집합이에요.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과 똑같은 집합을 뺀 나머지 모든 집합을 진부분집합이라 부릅니다. 그럼 진부분집합을 수학적 기호로 쓰시오. 그러면 여기 아마 있을 텐데 A가 B에 포함되되 A와 B가 서로 같지 않을 때
그러니까 A가 B에 포함되긴 해. 부분 집합이야. 근데 그 부분 집합 중에는 자기와 똑같은 집합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그걸 자기랑 똑같은 걸 뺀 나머지 부분 집합, 얘를 진 부분 집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용어를 이렇게 내린 거예요. 진짜 부분 집합,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다음, 이쪽에 넘어가서, 요거는 집합 문제 역시나 1번, 2번, 그런데 잘 나오는 문제죠.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를 세는 문제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얘도 잘 나옵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면 어떤 거는 이지창, 어떤 거는 삼지창을 쓸 수 있느냐라는 표현이거든요. 삼지창을 쓸 때와 이지창을 쓸 때를 구분을 잘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 사실. 근데 좀 헷갈려서 그렇지. 어떨 때는 삼지창을 쓸 수 있고 어떨 때는 이지창을 씁니까? 라고 묻는 건데, 삼지창을 쓸 때는 왼쪽에 있는 게 원소여야 되고 오른쪽에 있는 게 집합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지창은 둘 다 집합입니다. 그러면 이지창을 쓰는 걸 모두 고민하지 마시고 삼지창을 쓸 수 있는 것부터 골라내세요. 그럼 그는 원소를 뽑아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원소를 뽑아낸다는 뜻은 집합기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 원소죠. 근데 여기서 집합기호는 이게 집합기호잖아요. 얘가 집합기호예요. 그럼 집합기호를 뺀 나머지 그 안에 들어있는 요만큼입니다. 얘네가 다 원소가 되는 거죠. 그죠? 집합기호 안에 들어있는 하나하나의 대상이 다 원소니까. 그럼 요 모양, 파이 모양, 0, 1, 그 다음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모양 자체가 원소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얘네들만 삼지창을 쓸 수 있는 겁니다. 4개만 쓸 수 있어요. 4개 말고는 쓸 수 없죠. 이걸 골라내는 거예요. 이런 거 있습니까? 틀렸죠. 이런 건 없잖아요. 이런 거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그렇죠? 이거 맞아요.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삼지창부터 봅시다. 이런 거 있습니까? 있어요. 파이 모양의 원소가 집합 안에 들어있죠. 근데 얘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틀렸어요. 답은 나왔는데 나머지 건 왜 틀렸는지 봅시다. 3번, 4번은 3번, 4번은 이제 집합이 집합에 포함되는 거죠. 당연히 공집합은 무조건 이 기호가 들어가는 겁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부분 집합이니까 얘는 덮어놓고 이렇게 써도 돼요. 그 다음은 집합 A에 포함되려면 여기 있는 원소 하나, 둘, 셋, 4개 중에 하나 또는 2개 또는 3개 또는 4개 모두 다 가지고 있어도 부분 집합이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집합이 집합에 포함되는데 공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집합들은 집합 기호를 써주고 여기 있는 원소 4개 중에 최소한 하나 이상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다 집합 A의 원소가 됩니다. 됐나요? 그럼 답 중에는 이런 것도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파이 기호를 집합 기호 안에 집어넣어요. 이게 집합 A의 부분 집합입니까? 돼요. 됩니다. 여기는 원소를 갖다 꼈잖아요. 그럼 저 원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 집합. 왜? 이 원소는 집합 A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 원소이기 때문에 포함되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 집합은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다 있는 것도 되겠고 뭐 이런 것도 돼요. 집합 기호 안에 또 집합 기호가 이렇게 있는 모양. 왜? 요 모양의 원소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네요. 이렇게 되는 것도 답이 된다는 얘기죠. 하나씩은 그렇고 뭐 2개씩, 3개씩, 4개씩 하다 보면 다 답이 됩니다. 그럼 이건 답이 됩니까? 그러면 이런 뜻이죠. 이게 답이 되려면 요 바깥에 있는 집합 기호를 빼내고 안에 있는 0과 2를 집합 A가 원소로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얘네가 부분 집합이 성립한다는 뜻은 이 안에 들어있는 0과 2를 집합 A가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0은 가지고 있는데 2라는 원소는 없잖아요. 얘네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4번 이것도 그렇죠. 1, 2를 가지고 있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까? 헷갈리면 바깥에 있는 이 집합 기호를 빼고 나머지 원소 1과 2를 집합 A가 포함해야 됩니다. 원소로. 1은 있죠. 마찬가지로 또 2가 없어요. 2만 독립적인 원소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이건 틀린 거겠죠. 이렇게 골라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헷갈릴 뿐이지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잘 골라내시면 됩니다. A가 B에 포함된답니다. 그럼 여기는 2는 A가 B에 포함되려면 2는 여기 있는 원소 중에 누구에 대응돼야 되겠죠. 근데 2가 1은 아니잖아. 2와 1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2는 A-4이거나 아니면 2는 12-A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럼 1로 넘겨요. 그럼 A 값은 6이 되고
여기서 A 값은, 이게 넘길로 넘이면 A 값은 10이 되죠. 그럼 A가 6일 때 집합 A는 2, 6. 집합 B는 1, 6 빼기 4, 2, 12 빼기 6, 6. A가 B에 포함됩니까? 2, 6이 모두 다 집합 B에 있나요? 있네요. 이건 답이 가능. 그럼 두 번째, A가 10일 수도 있잖아요. A가 10이면 2와 A가 10. 여기 A에다 10 집어넣는 거예요. 10. 그럼 집합 B는 1, 10 빼기 4, 6, 12 빼기 10, 2. 포함되지 않네요. 집합의 원소가 여기에 다 포함되지 않잖아요. 단 하나라도, 이게 1은 포함되어 있죠. 2는 포함되어 있죠. 근데 10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단 하나라도 원소가 포함되지 않으면 부분집합에 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답이 아니고 위에 있는 게 정답이다. 밑에 있는 A, B 같다. 같은 거니까요, 당연히. 아니, 누가 봐도 6은 여기는 원소 중에 하나와 대응이 돼야 되는데 5 아니고 8 아니잖아. 그럼 얘기했죠, 뭐. A제곱 마이너스 A는 6이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A는 이렇게 되고 A 값은 3 또는 마이너스 2. 근데 어떤 게 답인지 이제 찾아야 되죠. A에 3 집어넣으면 6, 8, 5. 그다음 3 집어넣으면 5, 8 빼고 이게 네 맞죠 이거는. 3 집어넣으면 당연히 6이 나오니까. 얘는 맞는다. 근데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6, 3, 마이너스 5. 딱 봐도 안 맞잖아요. 딱 봐도 안 맞잖아. 6 빼고 얘가 6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두 개가 얘랑 맞지 않잖아요. 이건 답이 아니다. 이렇게 잘 골라내시면 되고 어렵지 않아요? 자,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거는 앞에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이걸 보고 할게요. 이거. 여기 있는 내용을 보고 조그마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보고 잘못됐네. 이거 원래 무슨 그림에 시작된 거냐면 집합 A가 A, B, C 세 개의 원소를 갖는 겁니다. 그럼 이 집합 A의 부분집합을 구할 때 그 부분집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다 써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건 시험에 잘 안 나오겠죠? 구하시오는 잘 안 나와요. 다 써야 되니까. 근데 구하는 게 아니고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몇 개인지만 파악하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 이런 의미로 쓰인다는 얘기죠. 집합 A에 포함되는 어떤 부분집합을 만들 거야. A에 포함되는 부분집합. 그럼 이 A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 물어볼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야, 내가 이번에 A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을 만들 거야. 근데 스카우트 하는 거예요. 야, 소문자죠? 소문자 A. 너 A에 포함되는 원소잖아. 내가 이번에 이 집합 A에 포함되는 부분집합 만들 때 너를 넣을 건지 말 건지 선택할 거야. 너 부분집합에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들어가면서 부분집합을 만들 수도 있고 A 없이 나머지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고. 그럼 B죠? B한테 다시 물어봐요. 어이 B, 나 부분집합 만들 텐데 너 내가 만드는 부분집합에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하다 보니까 A가 포함됐다는 가정하에 B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A가 포함됐다는 가정하에 B가 안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럼 얘는 A가 포함되지 않았던 가정하에 B가 들어가거나 B가 안 들어가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이렇게든 C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이렇게 가지를 뻗다 보니까 맨 위에 있는 거는 다 들어간 겁니다. A, B, C 모두 다 포함하는 그 원소로 가진 부분집합. 그 다음에 A, B는 가졌지만 C를 안 가지고 있는 것. A 가지고 C 가지고 그 다음에 B 가지고 C 가지고 B만 가지고 C만 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이게 공집합이죠. 원소 아무것도 안 갖는다. 공집합. 자, 이러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답이야. 근데 이 8개를 일일이 나열해서 구하기 이제 어렵고 그러기 귀찮고 개념을 적용하다 보니까 결국은 집합의 원소가 3개 있는데 부분집합을 만들 때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하면 계산법이 경우의 수를 처리한다는 뜻이죠. A한테 야 혹시 나 부분집합 만들 때 너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야? 경우의 수가 2가지예요. B도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야? C도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야? 이가 총 3번. 그럼 2의 정체는 OX예요. 부분집합 만들 때 너 들어갈 거니 안 들어갈 거니 선택의 경우의 수고 여기는 3은 뭐예요?
원소의 개수예요. 원소의 개수만큼 이가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집합에 포함되는 여기 A1, A2, AN 원소의 개수가 만약 N개라고 칩시다. 그럼 이 집합 A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을 구하시고 그러면 2의 N제곱이 부분집합의 총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건 이제 세분하는 거죠. 위에 본 것처럼 이건 쉽습니다. 부분집합 총 개수는 2의 N제곱개. 그 다음에 진부분집합이면 전체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랑 똑같았던 것 그거 한 개만 빼면 되니까 이건 지수에서 빼는 게 아니고 전체 값에서 빼는 겁니다. 전체 2의 N제곱에서 자기 자신 1을 뺀다. 한 개 똑같은 걸 빼낸다라는 거고 밑에는 3번은 문제를 풀면서 설명드릴게요. 저 뭔 얘기를 말하고 있는지 문제를 풀면서 A가 1, 2, 4, 8, 16의 약수 1번 1은 반드시 원소로 같고 4, 8은 원소로 같지 않는 부분집합이에요. 그럼 이런 거죠. 1한테 물어봐요. 부분집합 만들려고 하는데 1한테 물어봐. 야, 부분집합 만들 텐데 너 1 어떻게 할 거니? 나는 반드시 포함할 거야. 반드시 포함할 거야. 4하고 8한테 물어봐요. 야, 니네 어떻게 할 거야? 난 반드시 들어가지 않을 거야. 그럼 2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16은 별말 없었잖아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문제라고 했으니까 1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 2는 두 가지, 4는 한 가지, 8은 들어가지 않는다 한 가지, 16은 두 가지. 근데 1은 곱하나 많아죠? 생략. 결론은 2만 두 번 곱해지네. 근데 이 두 번을 어떻게 해석하겠다는 얘기죠? 원래 전체 원소의 개수 5개에서 포함을 하든 포함하지 않든 그게 중요하진 않다는 얘기죠. 포함을 한다는 것도 경우의 수 곱하기 2에서 1이 된다는 뜻은 곱하기 2가 사라진다는 뜻이니까 2가 곱해진 횟수가 포함하는 거 하나, 포함하지 않는 거 두 개가 각각 곱하기 2가 줄어들기 때문에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냐는 중요하지 않고 그게 전체 몇 개냐가 중요해요. 포함하는 것 하나, 포함하지 않는 것 두 개. 그걸 각각 빼내서 2의 제곱개, 정답은 4개가 부분집합 개수가 되는 겁니다. 2번, 적어도 한 개의 4의 배수의 원소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합니다. 적어도란 말을 언제 쓰는 거였죠? 보통 여사건에서 많이 풀죠? 여사건. 적어도 한 개 이상의 4의 배수를 갖는 부분집합 찾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계산상 전체 부분집합 개수에서 여러분 경우의 수를 배웠잖아요.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뭘 빼낸다고 보시면 되죠? 저거 반대 사건. 적어도 한 개 4의 배수의 반대는 4의 배수가 아닌 걸로 만들어지는 부분집합 개수를 4의 배수가 아닌 부분집합 개수를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4의 배수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개수를 빼는 거예요. 그럼 전체 부분집합 개수는 2의 원소 개수 5개. 빼기 지수에서 빼는 게 아니죠. 전체 값에서 빼는 겁니다. 4의 배수를 찾으세요. 4, 8, 16. 그럼 제 빼고 남는 거는 1과 2만 가지고 부분집합 만드는 겁니다. 그럼 두 개의 원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2의 제곱개. 그러니까 2의 5제곱 32 빼기 4. 정답은 28개. 이렇게 정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 2만 가지고 만들면 어쨌든 4의 배수는 안 가지고 있잖아. 그럼 4의 배수 아닌 걸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개수를 빼내면 적어도 하나의 4의 배수는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죠. 원소를 포함하고 뭐 어떤 원소는 포함하지 않고 이런 거랑 비슷한 용의 문제인데 집합 A는 8의 양의 약수 1, 2, 4, 8. 집합 B는 24의 양의 약수 1, 2, 뭐 있나요? 3, 4, 6, 8, 12, 24.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맞네요. 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X라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려고 해. X를 구하는 게 아니고 개수를 구하라잖아. 그치? 근데 X는 어떤 거냐면 이런 약속이 있어요. A를 포함하는 부분집합 단 B에 포함되는 부분집합
그러니까 A가 X에 포함되는 부분집합, X는 다시 B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이에요. 근데 이걸 해석할 때는 이거부터 먼저 읽는 게 편합니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1번을 읽으시고 이렇게 2번 읽어서 해석하시면 해석이 좀 빨라져요. 첫 번째, X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럼 계산 어떻게 하죠? B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이니까 2의 원소의 개수만큼 거듭 제곱해야 부분집합 개수가 나온다. 1번. 단, 2번. 단, 집합 X는 A를 포함해야 되잖아요. 근데 A가 1, 2, 4, 8이에요. 그 1, 2, 4, 8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 집합 X가 A를 포함하는 집합이 되겠죠. 결론 X는 원소 1, 2, 4, 8을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그럼 아까 뭐라 배웠냐면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냐는 중요하지 않고 개수가 몇 개냐를 센 다음에 그걸 여기서 빼냈었죠. 이것만큼 곱해진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2의 4제곱 정답은 16이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앞에 있는 걸 잘 활용해 보면 이런 문제는 그냥 대놓고 풀이법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여기에 포함되되 여기 있는 원소의 개수만큼 포함하는 부분집합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끝났고요. 바로 이어서 갑니다. 일단 하는 데까지 할게요. 네, 저희 오늘 반 미쳐가지고 네. 조선 욕하다가 내가 니네한테 욕먹게 생겼다 지금. 무슨 내가 역사 선생님도 아니고 뭐하는 짓인지 참. 네. 역사 선생님들 원래 조선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아요.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와 B의 합집합이라 말하며 기호로는 다음과 같이 쓴다. 교집합은 두 집합의 공통된 원소로 이루어진 걸 교집합이라고 부르며 다음과 같이 쓴다. 자, 이제는 뭐 할 거냐면요. 집합의 연산을 할 겁니다. 집합도 수학적 표현이고 계산법이 있다면 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보통 수나 문자의 연산법은 사칙 연산이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근데 집합은 더할 수가 없어요. 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집합에 조현재가 있어요. 김주희가 있고 해서 여기 있는 사람 5명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나머지 두 분은 귀찮아서 안 쓴 겁니다. 네. 괜히 쓰다 보니까 2명만 안 쓴 것 같아서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집합 B가 있는데 집합 B가 1, 2야. 그럼 집합 A와 집합 B를 더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빼래.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곱하래.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분배해? 아니잖아요. 이거 무슨 곱셈이 다항식에 곱셈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집합은 원소가 다 규칙성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각 집합들마다 원소의 규칙성이 일정하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들을 뭐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이런 사칙 연산이 그럼 님 답은 이거니? 조현재 플러스 이렇게 써야 돼? 이상하잖아. 조현재 한 명 더 있는 건가요? 끔찍하네요. 아니, 조현재처럼 이렇게 선생님 말했던 거는 밤에 조현재가 2명 나타났어. 악몽이죠, 이거는. 조현재가 둘이 나를 이렇게 쳐다봐. 한 명 더 쳐다보면 무서울 것 같은데? 밤에 2명이 조현재가 나타난다. 무섭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이걸 사칙 연산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럼 집합은 집합 나름대로의 연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때 뭐 하냐면 집합 A의 원소가 1, 2, 집합 B의 원소가 2, 3, 4 뭐 이렇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럼 집합 A의 원소와 집합 B의 원소를 다 섞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A 합집합 B, 줄여서 A 합 B, 뭐 A 컵 B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여기 느낌상 이거 그릇에 다 담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 그릇에 다 담겠다. 그럼 1, 2, 2, 선생님 원소 2번 안 쓰잖아요? 2번 안 쓰죠. 겹치는 거는 한 번만 씁니다. 이렇게 해서 집합의 새로운 집합, 합집합이라는 새로운 집합을 만드는 겁니다. 교집합은 A 교집합 B, A 교 B, A 캡 B라고 하는데 얘는 공통된 원소만 쓰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공통된 원소, 집합 A와 집합 B의 겹치는 원소 이밖에 없죠?
이렇게 쓰는 게 교집합이라는 두 집합을 연산했을 때 교집합을 연산하시오라는 뜻은 겹치는 원소만 쓰시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 합집합 B는 느낌상 이걸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A에 있거나 또는 B에 있는 원소의 전부 다라는 뜻이고 이게 A 합집합 B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고 A 교집합 B는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A 그리고 B 둘 다 있는 것. 그래서 합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쓸 때 합집합을 조건제시법 쓸 때는 이렇게 써요. X바, 이 X바는 그냥 약속이라고 그랬죠. 조건제시법 약속. 원소가 있다면 그 원소는 뒤에 있는데 성질이에요. 그 원소는 어디서 왔습니까? A에서 왔거나 A에 있는 원소 어디거나 또는 그게 아니면 A가 아니면 B 안에 있는 어떤 원소일 겁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게 합집합의 표현이고 교집합은 이 원소는 A인 동시에 B인 원소죠. A 그리고 B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교집합을 조건제시법 표현하면 그 원소는 A에 있는 동시에 그리고 B에 있는 원소, 공통원소여야 됩니다. 라는 경우로 합집합, 교집합을 조건제시법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돼요.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엄청 중요하다 말할 수는 없지만 표현법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저들을 조건제시법 썼을 때 합집합, 교집합은 저런 내용으로 써진다라는 거고 서로소, 자주 보던 단어죠. 서로소. 자연수에서 서로소는 약수의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 뭐 예를 들어 4와 9 이런 거죠. 최대 공약수 1인 두 자연수. 그러니까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가 1밖에 없는 경우. 근데 집합의 서로소는 흔히 말하는 공통된 원소가 없는 두 집합이에요. 공통된 원소가 없는 두 집합. 그림상 여기 나와 있죠. A하고 B가 적당히 보통은 특별한 말 없으면 집합 그림 그릴 때 A와 B는 겹치게 그리는데 서로소는 안 겹치는 겁니다. 공통된 원소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정의예요. A 교집합 B는 공집합일 때 그때 두 집합 관계를 우리는 서로소 집합이라고 말한다. 그림은 이런 걸 떠올리면 된다. 됐죠? 자, 합집합, 교집합의 성질.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엄청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A 합집합, 공집합. A와 아무것도 없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 더 합쳐. 그럼 당연히 A겠죠. 아무것도 없는 걸 섞었으니까 A가 그대로 남잖아. A와 원소가 없는 집합이 교집합. 없죠. 얘가 원소가 없기 때문에 겹치는 게 없어요. 공집합. 집합 A에 집합 B를 섞어요. 그럼 A가 두 번 중복되잖아. 근데 집합은 중복되는 건 한 번만 쓰기로 했으니까 A. A와 A의 교집합. 얘랑 겹치는 거. 전부 다 겹친다. A. 너무 상식적인 걸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요거는 그림을 그릴게요. 3번은 여기 집합 A가 있고 여기 집합 B가 있어요. 색칠합니다. A와 A 교집합 B는 어디죠? 가운데 겹치는 부분이죠. 교집합 여기. A와 A 교집합 이 두 색칠된 부분에 합집합 모두 다. 그럼 어디죠? A예요. 그거 다 색칠되어 있잖아요. A더라. 반대로 A와 A를 아까 색칠했었죠? A와 A 합집합 B, A 합집합 B는 전체 다입니다. 이게 전체다. 자, 이랬을 때 그들의 교집합, 흰색과 까만색의 교집합은 여기 흰색이죠. 그래서 전부 다 A 합집합 B 이 동그라미 두 개 전부 다와 A의 겹치는 부분은 A가 된다. 뭐 이런 표현인 거죠. 이걸 뭐 책에서는 어떤 책에서는 뭐 흡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하나 다 빨아먹는 거예요. 답이 하나로 딱 나오는 거. A면 A, B면 B 다 하나가 답이 빨아먹는 형태를 흡수 법칙이라고 하는데 뭐 그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이렇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납득 가능한 내용이죠. 자, 그다음 여집합, 차집합. 자, 여집합은 저 여자는 뭘 뺀 나머지, 아까 우리가 여사건 했었잖아. 저 여는 무엇을 뺀 나머지를 표현할 때 보통 여집합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여집합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집합 A를 뺀 나머지 집합 집합이니까 A에 포함되면 안 되겠죠. 근데 나머지를 하다 보면 이게 무한이야 그러면? 이걸 뺀 나머지는 무한? 이렇게 말하는 게 애매하다는 얘기지. 분명히 집합을 표현할 때는
여집합을 말하고 싶을 때는 전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원소는 전체 안에 포함되어 있을 테고 그 전체 안에서 여기 A 안에 들어있는 원소를 뺀 나머지 원소 여기를 A의 여집합이라 말하며 기호로는 이렇게 써요. A 위에 C자를 마치 지수처럼 조그맣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읽을 때는 A의 여집합이라고 부르며 A 여집합을 조건제시법 표현하시고 그러면 있는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조건제시법 여집합의 원소는 분명히 그 원소가 전체 집합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겠죠. 어쨌든 전체 안에 있는 거니까. 하지만 동시에 그리고 어디는 없어요? A 안에 없는 원소. A 안에는 없는 원소예요. 그 원소 X가 A에는 포함되지 않더라. 결론은 전체 안에서 A가 아닌 원소라는 뜻이죠. 그게 여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는 결과가 되고 차집합이 중요합니다. 이게 좀 쓰임새가 많아요. 얘만 유독 중요하다기보다는 쓰임새가 많아서 그래. 차집합 표현상 그래서 차니까 뺀다는 뜻이거든요. 집합 A에서 집합 B를 빼시오. 그럼 이제 오해해요. 진짜 빼란 거? 원소끼리 빼란 건가? 여기서 말하는 차집합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집합 A의 원소가 1, 2, 3이었고 집합 B의 원소가 2, 3, 4였다고 칩시다. 그림을 그리면 여기 A, 여기 B. 보통 A와 B의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는 교집합을 먼저 쓰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야 나머지를 나누어 쓸 수 있으니까. 둘의 교집합은 2, 3, 이 교집합이죠? 2, 3을 여기다 써요. 가운데다가. 그럼 나머지 1은 어디로 가나요? 여기로 가겠죠. 여기는 B에서 나머지 4는 A랑 겹치지 않는 땅 1이 가겠지. 여기서 뭘 묻고 싶은 거냐면 합집합은 전체 다죠. 교집합은 가운데. 그럼 여기를 뭐로 표현하냐는 거죠. 그럼 선생님 여기는 뭐로 표현해요? 이거 여기. 뭐 사과 잘라먹은 듯한 이런 느낌. 여기는 뭐로 표현됩니까? 그럼 잘 봐. 이건 중요하다. 이건 잘 봐야 돼. 여기는 뭐로 표현됩니까? 그러면 집합 A의 원소야. 여기는 원소는 집합 A에 포함되는 원소야. 근데 동시에 그리고 B의 원소가 아닌 거예요. A의 원소이긴 해. 근데 B의 원소가 아닌 거야. 걔를 뭐라 정의하냐면 이걸로 정의합니다. A 차집합 B. A의 원소에서 B랑 겹치는 원소를 빼고 남는 나머지를 쓴 집합. 그게 A 빼기 B예요. 아셨죠? 그럼 B 빼기 A는 뭘까요? 집합 B에서, 답은 B에서 나와야 돼요. B의 원소 중에 답이 나와야 돼요. B-A는. B에서 A랑 겹치고 남는 나머지의 원소를 쓴 집합. 이렇게. 됐니? 그럼 A 빼기 B를 뭘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냐면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해야 되죠. 근데 나머지 조건제시법들은 충분히 금방만 알아듣겠는데 차집합에 대한 조건제시법은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잘 읽으셔야 돼요. A 차집합 B의 원소는, 그 원소는 어디의 원소죠? A의 원소예요. 그리고 뭐의 원소가 아니죠? B의 원소가 아닙니다. B의 원소는, 이 X는 B의 원소가 아닙니다. 이렇게 써진 게 차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건 왜 중요하다고 자꾸 말하냐면 이게 왜 중요한지 잘 봐. A 차집합 B를 조건제시법 쓰면 그 원소는 A 안에 들어있는 건 확실해. 근데 동시에 그 원소가 B의 원소는 아니야. 이게 B의 원소는 아닌 거예요. 이게 차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쓴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자꾸 중요하다고 강조하냐면 A 차집합 B를 수학적으로 다르게 쓰는 표기법이 있어요. 다른 표현법. 그 다른 표현법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잘 봐. 차집합의 원소는 A의 원소야. 그치? 그리고는 아까 우리가 앞쪽에서 배울 때 뭐와 관련된 표현이라고 했죠? 집합에서 그리고는 교집합이에요. 교집합. 아까 교집합에 대한 조건제시법 때 그렇게 썼잖아. A 그리고 B. 합집합은 A 또는 B.
그죠? A 그리고 교집합 B의 원소가 아니다? 이 B의 원소가 아니다를 뭐로 표현할 수 있죠? 여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좀 전에 배웠잖아요. B의 원소가 아닌 것. B의 원소가 아닌 것. 그랬더니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A, B, 얘도 A, B인데 이거예요. 차집합이 결과적으로 뭐랑 같아지냐면 교집합의 여집합과 같은 표현이에요.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 이걸 일반화시키면 이런 모양이라는 얘기죠. 네모 빼기 세모라는 차집합을 집합의 연산으로 다시 표시하시고 그러면 네모, 세모는 그대로 있고 가운데 차집합이 교집합의 뒤에 있는 집합에 차집합 뒤에 있는 집합 위로 이렇게 여집합이 전체로 올라가는 겁니다. 뒷집합 전체 여집합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네모, 세모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매번 일괄적으로 A, B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A 합집합 B, 차집합 A 교집합 B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A 합집합 B가 네모고 뒤에 있는 A 교집합 B가 세모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어떻게 표현되죠? A 합집합 B 이 차집합은 A 앞에 있는 A 합집합 B와 뒤에 있는 A 교집합 B를 이 차집합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교집합의 뒤에 있는 전체 이거 하나의 집합이야 또 교집합 그 전체 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죠.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변환된다. 서로 잘 변환해서 쓰셔야 된다라는 것. 여기 네, 성질 빠르게 이것도 충분히 상식적으로 이해되니까 A랑 A를 뺀 나머지 합집합 생각해봐. A랑 A를 뺀 나머지를 섞으면 전부 다 하죠 뭐. A랑 K를 뺀 나머지 교집합 공통부분 없잖아. 공집합이 여집합? 아무것도 없는 거에 뺀 나머지는 전부 다 뺀 나머지는 없잖아. 공집합. A 여집합에 A를 뺀 A 동그라미 바깥에 있는 거. 그 바깥에 있는 게 다시 여집합. 그럼 다시 안으로. 다시 A가 돼요. 그러니까 여집합 두 개 붙으면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에서 A를 빼면 이거 당연히 A 여집합이 되겠죠. 전체에서 A만 싹 빼면 나머지 남잖아. A 여집합. 여기 아까 말했던 그거죠. A 차집합 B는 여기 두 번째 얘랑 같다. 이것만. A 차집합 B는 얘랑 같다. 여기까지 설명드렸죠. 여기까지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이 부분이거든요. A, B. 여기에요. 그럼 이거를 표현할 때는 이게 일반적 표현이고 얘가 연산을 할 때 집합의 연산은 이렇게 합집합, 교집합을 묶어야 좀 계산이 편하니까. 여기까지는 알겠어. 아까 정의를 움직였으니까. 그럼 이건 뭐예요? 그러면 느낌상 보면 A에서 뭐만 뺀 거예요? A 다 색칠한 부분에서 여기만 싹 뺀 게 여기 아닌가요? 그걸 쓴 겁니다. A에서 가운데 있는 교집합을 빼냅니다. 그러면 A 차집합 B가 남습니다. 외울 건 아니고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이 그림이죠. 잘 봐. 여기만 남게 할 거야. 지금 우리는 차집합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만 남게 할 거예요. 그럼 여기만 남게 하려면 다 색칠해. 다 색칠한 다음에 어디를 지우는 거죠? 여기를 지우는 거예요. 여기 어디예요? B를 지우는 거예요. 다 색칠한 다음에 A 합집합 B를 색칠한 다음에 B를 싹 지운다고 보면 된다. 그렇습니까? 마지막 얘는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나중에 또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수업은 네, 여기까지 해서 근데 여기 연산 문제는 안 했는데 사실 네, 풀이는 안 해드렸지만 어느 정도 이러면 충분히 필요하다면 원서 나열법 써보시면서 해보시면 충분히 납득 가능한 거니까 하는 데까지는 해보세요. 일단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해보시고 과제는 일단 여기까지 드릴게요. 125페이지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쌤은 평행이동까지 아니면 대칭이동까지 이동 전체를 다 하시면 됩니다.